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헬리코박터균이 내 위에 있다 해서 처방을 받아서 제균 치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보통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진 이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처방약을 받았는데 보험이 안 돼서 금액을 엄청 많이 내셨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몇천 원이면 되지만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면 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또 병원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이 나왔으니까 이거 균을 없애야 된다. 또 이게 위암이 될 수 있다. 위궤양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다 해서 꼭 주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꼭 이 균을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위에 그런 균이 있다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헬리코박터균이 위암도 일으키고 위궤양도 일으키고 안 좋다고 하는데 왜 보험이 안 되느냐라고 좀 굉장히 좀 석연치 않거나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면은 왜 보험이 안 되느냐, 감기만 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데 이거 왜 보험이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헬리코박터균이 물론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떤 발암 물질로도 정해져 있고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위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다 위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일부가 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바로 위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계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 사람들의 위를 들여다보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절반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위염이나 위궤양 또 위암이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위에 어떤 위 선종이 있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선종이 있다고 해서 다 위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심한 어떤 위궤양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이 균을 없애는 그런 제균 치료를 해야 되고 보험 적용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만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 또는 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처방을 받고 싶다거나 했을 때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다 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아라고 꼭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검진이나 속이 불편해서 왔을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했을 때에는 이게 옵션입니다. 환자한테 맡기는 거죠.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된다. 어떻게 하실래요? 대신에 약값이 비쌉니다. 이런 말씀들을 병원에 해주시죠. 그래서 환자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균을 무조건 없애야 되느냐에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있음으로써 건강상에 이로운 점도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균, 병원균, 암을 일으키는 이런 균으로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있는 사람이 건강상에 이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면역 질환, 천식이라든지 IBD, 그러니까 장 질환이 되겠죠. 이런 질환들은 어떤 면역력이 어떤 불균형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무조건 떨어졌다가 아니라 이런 밸런스가 균형이 좀 잘 안 맞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천식이라든지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우리 몸에 있음으로써 이런 면역 기능을 어떤 조절해주는 모듈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균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또 최근에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은 이제 선진국형 질환들이라고 해서 치료도 잘 안 되고 좀 골치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식욕과 관련되어 있는 렙틴이라든지 이런 어떤 호르몬들을 또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있음으로써 어떤 식욕 조절, 그래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또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실제로 연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이 헬리코박터균은 무조건 보자마자
없애야 되는 그런 균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헬리코박터균 제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보통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항생제를 먹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염증이 있어서 먹는 그런 항생제 수준이 아니라 보통 뭐 3가지, 4가지 굉장히 강한 좀 세게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을 뭐 1주, 2주 오랫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이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한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몇만 원씩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지만 뭐 환자 입장에서 이 균이 있으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뭐 위암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좀 무서운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보험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위험 환자들한테 다 보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보험이 돼서 처방약으로 나오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는 이 균이 우리 위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지는 않는다, 다 위험이 생기는 건 아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검진을 받거나 좀 속이 안 좋아서 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생제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주 먹는 거는 오히려 장내 환경을 망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갑자기 망가지면 또 다양한 또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도 있습니다. 물론 높지는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수백 종, 수천 종의 미생물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위에 헬리코박터균 하나 있다고 해서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이런 제균요법을 제안을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